이번에 통도사 서우남 선방에 대중 공양을 올렸더니 그 선방 입승 스님이 그 전통엿 한 박스를 보내셨어요. 각자 한 묶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묶음 빼려고 열었더니 이게 엿이 아주 여려서 조금 흔들려도 좀 이렇게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예전에 저 같으면 좋은 것만 딱 골라서 한 묶음 챙길 텐데 이상하게 님들 좋은 거 가져가시라고 깨진 것만 한 묶음 딱 챙겼더랬어요. 자식 향한 부모의 마음인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여기 마이크 대가 있어요. 이거 툭 밀면 툭 넘어집니다. 그죠? 근데 오뚜기는 툭 밀면 툭 넘어졌다가 툭 일어납니다. 그지? 그 중심에 무거운 중심추가 달려 있어 가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돛으로 바람의 힘으로 가는 돛을 단 요트도 바람이 휙 불면 훅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훅 돌아오는 것이 그 요트의 밑에 용추라고 하는 무거운 중심추를 달아놔서 다시 중심을 잡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큰 선박에는 큰 무게의 추를 달기가 어려우니까 큰 선박의 중심에는 평형수라고 하는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그 밑바닥에 물을 가득히 담으면 무거운 추처럼 그 물이 무거운 중심을 잡아가지고 평형을 잡게끔 합니다. 근데 이게 세찬 바람이 불어서 크게 요동치지 않으면 평형수가 조금 적게 담그고 그 무게만큼 컨테이너를 더 많이 실으면 배송 수익이 많으니까 평형수를 좀 빼버리고 위에 짐을 많이 싣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람이 불지 않은 잔잔한 바다를 갈 때는 괜찮은데 바람이 불어서 배가 휘청이게 되면 휘청였다가 평형을 잡는 중심이 제대로 무게가 안 잡혀 있으면 이게 서서히 기울어져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요트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용추는 바다 밑에 잠겨 있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 요트에 제작하는 사람이 아주 화려한 겉모습이나 팽팽한 돈만 신경을 써서 용추를 그냥 대충 달아놓으면 큰 비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괜찮은데 배가 크게 휘청이다 보면 요동치다 보면 부실한 용추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요트가 침몰해 버리게 돼. 마찬가지로 큰 배도 잔잔한 바다 갈 때는 괜찮았지만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크게 요동이게 되면 평형수가 부족하면 배가 침몰하게 돼요. 인생에 배만이 아니라 인생에 자기 중심이 얼마나 있느냐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배도 중심이 부실한 배도 화창한 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심이 튼튼한 배든 중심이 부실한 배든 화창한 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갑자기 비바람이 닥치면 중심이 튼튼한 배와 중심이 부실한 배는 금방 드러나요. 마음 공부하는 것도 호시절일 때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과 마음 공부를 안 하는 사람과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좋은 시절에 좋은 사람이랑 좋은 얘기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괴로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불안한 시절이 닥치면 갑작스럽게 다툼이 잦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로 인한 괜한 근심 어린 생각이 들고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면 차이가 납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과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과 생각과 기분이 자기인 줄 알아가지고 여기는 사람은
좋은 생각이 들 때는 좋았지만 잠깐 괴로운 생각이 들면 금방 괴롭고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잠깐 짜증난 기분이나 불안한 감정만 들어도 지옥 같은 삶으로 추락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밝아진 사람은 꼭 괜한 생각이 잠깐 든다 하더라도 생각이 허완한 줄 알기 때문에 생각이 덜 휘둘리게 되고 잠시 불안한 기분이 든다 한들 정말로 환과 같은 것이고 또 게다가 이 묘한 마음에 살아있는 마음이 묘한 작용인지라 좋은 인연을 만나서 편안한 상황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듯 잠깐 불안한 상황이 불안한 감정으로 나타나듯 이 마음이 묘한 작용일 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 모습에 속지 않아서 훨씬 더 걸림없는 묘한 삶이 점차 익어져 갑니다. 어째? 마음이 조금씩 밝아져 가서 인연의 바람에도 잠시 휘청이다가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삶이 조금씩 되어 가시나요? 당연히 바람이 불면 휘청이지만 바람이 꼬꾸라지진 않고 다시 중심이 돌아오는 오뚜기 같은 물자이신가요?